교과과정에서 빠졌다가 지난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와서 버젓이 수능에 예약된 한 문제로 나오는 게 너와 그 다음에 너인데 사실 뭐 증명을 해주려면 다 증명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증명은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증명을 이용해서 문제의 개념이 파악돼서 응용해 나가는 뭐 그런 형식은 아니야, 문제 자체가. 자, 뭐 내신은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교육과정을 왜 그렇게 발개발개 그지 똥구녕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또 물다 뺐다 쟤네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우리 현행교육과정에 공통문항 22문항이 출제되잖아, 수능에서. 근데 이 22문항에 마땅한 기하적 요소를 담는 파트가 없어. 기하적 요소를 담는 파트라는 건 약간 도형적인 관점으로 관측해서 푸는 문제가 마땅히 나올 부분이 없어. 일전에는 등비급수라는 부분에서 도형적 관점을 채점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조건 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빠져버려서 이과 쪽으로 갔어. 미적분 형태로 갔고 이제 작년부터 무조건 나오는 거고 올해도 무조건 나오는 거고 하는 문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의 도형적 관점의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각 인간 강사들도 중학교 도형 가르치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적 개념을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응용을 잘 못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신의 관점에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내지는 않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걸 모르면 다 진행이 안 되겠지, 그지? 반드시 나오는 문제. 이제 사인 법칙을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배울 건데요. 공식을 외울 거예요. 공식을 외울 거예요. 알겠죠? 공식을 외울 건데 뭐 이 정도 하나 증명해드리고 부차라도 증명할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저 인간이 증명을 빠듯이 이쁘게 해줬다는 건 뭔가 그 증명 과정이 나중에 응용할 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증명을 안 해줬다는 건 저거는 그냥 일단 공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증명 과정을 알더라도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이 없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돼. 사인 법칙도 사실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증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인 법칙은요 외적 원 스토리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인 법칙이 나왔다는 건 삼각형의 뭐야? 외접하는 원의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어 라는 얘기를 할 거고, 코사인 법칙은 오늘은 안 할 거야. 사인 법칙 오늘 한 파트 때려서 그냥 가고 그냥 코사인 법칙하고 넓이하려고 이렇게 갈 거야. 물론 나중에 문제는 짬뽕돼서 나올 거야. 수능 문제. 자, 중학교 3학년으로 갑시다. 근데 중학교 2학년으로 갈게요. 많은 도형적 개념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도형의 개념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도형의 닮음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적 관측 지점에 있는 문제는 내가 15년 전부터 떠들었어. 모든 문제가 닮음, 피타고라스, 흑수비 안에서 90% 다 끝나. 게다가 플러스 물론 뭐 가계 이등분도 있고 파퍼스 중선 정리도 있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급격히 들어옴으로써 중요해진 게 또 하나가 원주가 돼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뭔지 알아야 되는데 닮음이라는 걸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우리 중학교 때 도형의 닮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려웠던 거는 전부 다 보조선 같은 것들을 막 그어놓고 따져봐야 되니까. 그리고 삼각형에도 닮음 조건이 있어서 뭐 SA, SA요, AA 닮음이에요. 뭐 아니면 SA, 뭐 RHS, RHA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도 있고 막 이랬지, 그지? 그래놓고 이제 뭐 대응변하고 대응변을 찾아서 비율적으로 만들어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사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거기다 평행선의 닮음비도 있었었던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중학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막 한없이 파고들 수는 없지만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보여줄 예정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이 혹 있다면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작년에 윤당 폭격을 내렸던 게 작년 3월 모평에서 두 개의 심화 문제가 동시에 출제되면서 쌍싸대기를 막 때렸었던 부분이야. 두 개까지 나올 거라고 수능에서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지. 그죠? 할 게 없다 보니까 낸 것 같아. 자, 피타고라스는 그냥 직각삼각형이 출현하면 무조건 빗변과 밑변 높이를 보면서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다. 특수비는 우리가 지금 밤낮 쓰고 있는 게 특수비죠. 1대 1대 루트 1이랑 1대 루트 3대 2라는 것이 결국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주각. 이 원주각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원주각을 기억나?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호를 기준으로 뾰족하게 쓱 해서 원주 어느 곳에다가 찍으면 이걸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똑같은 호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찌르면 이걸 원의 중심각이라고 불렀죠. 부채꼴의 중심각. 얘네들은 어땠어요? 네가 x면 네가 얼마였어요? 네가 2x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제 똑같은 상태로 내가 이 호를 그대로 지키면서 여기다가 찔러도 얘는 여전히 x가 됐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찔러도 띠리리 얘도 여전히 x가 됐었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호를 기준으로 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며 그 이유도 사실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다 증명해줬겠지만 머릿속엔 없겠지. 2배가 되더라 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뜨르르 항시 원을 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녀석에 대한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90도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90도인 거죠? 왜? 이쪽에서 이걸 호라고 봤을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이 180도니까 이 녀석을 호를 기준으로 한 원주각은 절반이 돼서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무조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다 삼각형 ABC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보통 이렇게 만들면요. 라지 A랑 마주보는 걸 스몰 A라고 하고요. 라지 B랑 마주보는 걸 스몰 B라고 하고요. 라지 C랑 마주보는 걸 스몰 C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외접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라지 R. 내접하는 원이 있겠지, 그지? 내접하는 원은 보통 스몰 i라고 표시. 그 내접원의 스토리와 외접원의 스토리도 다시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도형에 대한 설명만 하자 그러면 네, 1시간이 넘어가. 몇 시간 동안 설명해야 돼. 중학교 때 배운 내일 도형에 대한 특징을. 지금은 좀 시간이 없고. 알았어, 일단. 그런가? 자, 진행해보자.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봤더니요. 원래 보려고 하는 삼각형은 노란색 삼각형이에요.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야. 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먼저 뭘 할 거야? 증명해낼 건데 사인 법칙은 외접원 스토리야. 띡. 한번 보자. 내가 이걸 요 각을 너라는 호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는 건 반드시 뭐가 돼? 뜨르르 지름을 지나가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지름은 분명히 2R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가 A잖아. 자, 사인 A를 불러봐.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라고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 A는 얼마예요? 2R분의 얼마가 됐습니까? 2R분의 A가 됐죠. 근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관점이면 띠리리 죄송해요. A를 맞지? C라는 녀석이 여기를 기준으로 C라는 녀석으로 다시 만들었던 거지. T하고 C가 어디 있게끔? C가 여기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가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진행해 보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2R분의 B는 다시 새롭게 만들면 사인 B. 2R분의 누구는? C는 사인 얼마? C 이렇게 나온다. 계속 저 원주각을 바꿔가면서 이동시킵니다. 자, 이제 얘는 그 다음 머릿속에 놓지 마. 그런가 봐.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얘네들이 생각하라고 하고 그 기준을 2R분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싸 A분의 스몰 A가 되는데 얘한테는 싸 B분의 스몰 B가 되고 얘한테는 싸 C분의 스몰 C가 됩니다. 이 안에 전부 다 있는 거야. 모든 공식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우리 책에 보면 사인 법칙의 공식이 되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지만 실제로는 이게 공식 하나야. 이 R은 이라고 쓰던지 A는 이라고 쓰던지 사인 A는 이라고 쓰던지 여기 안에 전부 다 있는 거지.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놓는 건 이런 증명 과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만 어떤 삼각형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인 법칙은 한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 나머지 한 각과 나머지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한 각에 대한 사인과 그 마주보고 있는 변, 한 각에 대한 사인과 그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스토리에 일정함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주면 나머지 빵꾸나는 것들의 값을 찾기가 더 유용하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공식에다가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다고 아니 진짜 어떤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떤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 말이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일단 외접원 느낌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고 그때 한 변 한각이 나머지 한 변 한각과 물려있는 상황. 그러니까 세 변과 세 각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너와 너가 하나 줬는데 그때 나머지 한 변이나 한각, 나머지 한 변이나 한각이 빵꾸 나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스토리로. 됐어? 괜찮아? 그럴 때 써먹을 거구나. 공식은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지. 뭐 사인 A는 2R이 어떤 책은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라고 하면 어쨌든 2R 있는 이라고 다 나오겠지만 요 네모 박스 안에 다 있는 거야. 이걸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는 나는 알 바 아니지. 이건 외워야 되니까. 그지?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지? 맞죠? 그죠? 그렇게 외우세요. 어떤 각분의 변이었는데 밑에가 사인으로 내려가면 더 크구나 하고 나머지 2R이구나 하면 뭐든지 다 응용됩니다. 자, 찍찍찍찍찍찍찍 어떨 때 쓰는지 다시 봅시다.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안 써드릴게요. 우리 등식의 성질 다 아니까요. 아, 무거운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룰룰룰룰룰 룰룰룰룰 알아서 외우시고요. 저처럼 유치하게 외우시던지 알아서 외우시고요. 근데 그것이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스토리가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야. 이것만 써놓고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 198쪽에 있는 것들을 저렇게 막 다 요약해버린다고? 변형은 무슨 변형이야? 필요 없어. 보지도 마. 너만 알면 된다고. 자꾸 여러 개 보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치? 그냥 너만 알면 푸는 거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200쪽에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 여기 사인 법칙이 써있으면 나쁜 문제인 거야. 스몰 a는 10이고 라지 a는 45도. 그러니까 이것이 사인 법칙이라는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더니 아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세트로 나와 있는 각변이가 있는데 A 스몰 a 그지? 근데 세트로 나오는 각변이가 또 있군. 사인에 대한 스토리야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세트가 하나 있잖아. 그때 세트가 어디선가 하나 등장하면 등식이 성립하게 돼 있어. 사인 법칙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알겠어? 어떤 상황에서 쓰는 이거 외우라 그러는 거 다 외우겠지. 문제는 저걸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지금 문제 봤더니 사인 법칙 밑에 키포인트라고 딱 써있고 이런 거 나왔으니까 꾹꾹꾹 들러가지고 답이 나왔어요가 뭐가 중요해? 자, 그래 알았어. 사인 A는 사인 얼마는 45도면요 후루룩 얼마예요? 10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인 C는요 사인 60도는 후루룩 C를 구하세요라는 스몰 C 구하기 문제에 대한 방정식을 제가 풀어드릴 이유는 코딱지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지? 넘어가지. 또 어떨 때 쓰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문제는 B는 얼마고 1이고 C는 얼마고 루트 3이고 각 B는 얼마고 각 B는 30도고
그 다음에 스몰 a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고, 그리고 그때 a의 값도 좀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의 값도 좀 구해주세요. c의 크기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봐봐. 사인 법칙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일단 한 세트가 나오니까 어느 한 중심이 등장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다 식이 너는 지금 얘가 지금 외적은이 계속 안 나오고 있지만, 그지? 요 안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그때 얘의 물음과는 별개로 네가 나왔다는 건 난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각 C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너랑 짝꿍이 너잖아. 그렇잖아. 사인 B는 얼마야? 사인 30이 얼마야? 사인 30은 2분의 1분의 B를 했더니 1이 됐는데 사인 C가 뭔지 몰랐어. 두루룩 했더니 여기는 얼마였어요? 여기는 루트3이었어요. 그러니 사인 C는 얼마가 됐어요? 2분의 루트 3이 된걸요. 자,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됐어요. 그래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사인 C 2분의 루트 3이 됐다는 건 얘가 몇 도이거나 60도이거나 그 다음 몇 도이거나 몇 도? 120도이거나 둘 중 하나. 맞죠? 돈은 왜 안 가요? 아니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B가 30도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C는 몇 도이거나 C가 예각이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없으면 상관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C가 60도면 B가 30도고 내가 구한 것처럼 C가 60도면 A가 몇 도이거나 A가 90도인 이런 한 세트가 있거나 1번 그치? 아니면 기억이랄까? 기억 혹은 니은은 각 B가 몇 도면 30도이면 각 C가 몇 도이면 각 C 내가 구한 게 12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각 A는 자동방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되겠지. 그치? 이럴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해놓으면 또 뭐야? 너의 짝꿍이 누구를 구할 수 있게 돼? 스몰 A를 구할 수 있게 되지. 내가 너를 구하면 또 뭐를 구하거든? 스몰 A를 구할 수 있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별의 별 말이 없으면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다면 별의 별 말이 없으면 정답도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우리 답안지도 보면 정답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무 말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2개의 정답이 나오겠지. 기억 정답, 니은 정답. 포지션으로 넘어가고. 자, 뭐 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외적원 이런 거 나왔는데 아니 딱 개소리죠. 외적원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인 거라고. 그지? 그래서 필수에서 이거는 답변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이거야.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폭촉 붙였어요. 인자 A, 인자 B, 인자 C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는 몇 도예요? 60도가 됐고 여기는 몇 도가 된 거예요? 여기는 75도가 된 거죠. 길이는 문제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가 얼마예요? 2 루트 1이에요. 바보도 아니고 그냥 두루빵이 더하면 얼마냐? 135도지 그지? 자동빵 여기는 얼마겠냐? 45도가 됐겠지 그지? 그럼 신날이 신나요. 이 새끼랑 작고 그럼 적어도 네 새끼에 대한 너를 구하는 건 괜찮은데 너는 조금 얄딱거리게 하겠다. 왜?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아까는 얘기를 못했지만 이 녀석이 문제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도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을 구하라고 했어도 구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구할 수 있었겠지 그치? 아니 그렇잖아. 세트가 사인 얼마분에 사인 45도분에 뜨르륵 2루트 2를 때리면 너는 얼마랑 똑같아요? 2R이라고 똑같아. 요 식만 볼 거라니까 나는. 뭘 구하래? R을 구하래. 아유 뭐 끝났네. 됐죠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끝났죠? 근데 됐죠 그죠? 뭐 이런 거 줬어. 다음 쓱쓱
문제를 좀 보려고 할 거예요. 문제를 보기 전에요. 이해를 좀 봅시다. 네. 나는 가끔 이상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등식이 세워졌어.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의미는 뭐야?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의미는 뭐야? 이런 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의미가 뭐야? x, y, z의 값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x, y, z의 비율을 알게 됐네요 라고 얘기한 거야. 걔네가 그 비율이 얼마인데? 아니 그러니까 넌 뭐요? 2대 3대 5겠지. 2K, 3K, 5K잖아. 그래야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일정한가.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보통 수학에서 A는 B는 C는 6답을 나오면 어떤 일정한 값 는 K라고 보는 지령도 있지. 굳이 뭐 이렇게 노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드르륵 하면 X는 몇 K, X는 2K, Y는 3K, Z는 5K, 뭐 이렇게 돼. 2대 3대 5. 이게 2K, 3K, 5K가 된다는 게 뭐야? X, Y, Z가 2대 3대 5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했다면 너가 시사하는 바도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너 무슨 소리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사인 A 대 사인 얼마? B 대 사인 C는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랑 어떻다? 비율이 동일하다. 저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괜찮아?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러니까 잘 봐봐. 그냥 각에 비례하진 않는구나. 변이 각에 뭐 30도, 60도, 90도라고 해서 1대 2대 3이라고 비례하진 않는구나. 그런데 그 녀석의 사인 A, 사인 B, 사인 C에는 변의 길이가 비율로 비례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문제 다시 봐야지. 3번 사인 법칙은 쉬워요. 다예요. 끝났어요. 공식도 별로 없고 내용도 되게 쉽고. 그렇다고 코사인 법칙이 어렵면 되게 쉬워요. 다 아는데 그리고 나서 못 찾아요. 왜? 중학교 교육을 못해서 다 틀려와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랬죠. 근데 뭘 구하래? 아니 이 새끼가 사인 A래, 사인 B래, 사인 C를 구하래. 그럼 뭐야? 아 이거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야. 됐죠? 에?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하냐? 드드드 무슨 뜻이야? A 플러스 B 몇 K? 6K 비율이라는 비율. B 플러스 C 몇 K? 7K. C 플러스 A 몇 K? C 플러스 A 9K. 비율이라는 비율.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다라라락 더하면 이 A 더하 B 더하 C라는 작자는 한 거야. 그러면 22K가 됐나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가 된 거야? 11K가 되었나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끝났다. 자, C는 몇 K? C는 5K. 여기는 A는 몇 K? A는 4K. B는 몇 K? B는 2K. 4대 2대 5라고 못 쓰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럼 합시다. 다 끝났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공식도 다 지워버려야 미치겠다. 공식이랄 것도 없죠. 분명히 밑에 뭐 키포인트 많이 써져 있었지만 그거 다 필요 없었죠. 그죠? 4번 이 A 사인 A는 이 B 사인 B 플러스 C 사인 C.
이게 어떤 삼각형이 ABC였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말을 하네. 삼각형 모양의 결정 문제가 나와. 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이 다 나와. 반드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어떤 삼각형인지 예측이 가능해. 여기서 말하는 이 변의 길이라는 거 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 관한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알겠어? 아우 기분 나빠 샹. 아우 기분 나빠 샹. 아우 기분 나빠 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왜? 아니 스몰 a, 스몰 b, 스몰 c인데 각이 나왔잖아. 저렇게 나오면 어떤 삼각형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변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된다 그랬어. 또 한번 해볼까? 내가 가르쳐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래 봐야 나는 이거밖에 없어. 사인 법칙은 이거밖에 없어. 난 이렇게만 그냥 외우라고 하고 말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우면 자꾸 헷갈리니까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잖아.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사인 A는 얼마야? 2R분의 A죠? 선생님, 너는 그때그때 이용하세요. 2R분의 얼마예요? A예요, 너는. 2R분의 얼마예요? B에 너는. 2R분의 얼마예요? C예요. 어머, 그러니까 2R분의로 통일되어 있네요. A의 제곱은 2R분의 으쌰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통분까지 아싸리 하고 되어 있네요. 랄랄랄랄랄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말해주신 직각삼각형도 디테일이 떨어지면 틀렸다고 할 수 있으니 어느 변이? 너라는 빗변이 A. 그치? 여기에 BGC가 되니까 저지랄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밑에 활용 문제라고 해서 뭐 호수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 뭐 그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건 다 됐어. 호숫가로 지랄 연기행을 해봐야 어차피 삼각형에서 푸는 거야. 호숫가라는 의미 없으니까 그 문제는 뭐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응용 문제가 아니 실생활 활용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코사인 증명이 좀 짜증나요. 피타고라스로 막 해서 연립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증명을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에 대한 이해, 코사인에 대한 것들로 푸는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뭐 헤론의 공식 같은 것도 필요하면 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수능 유형 정도 한두 개를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이것까지 하면 진짜로 삼각함수 끝납니다. 지금 오늘 무슨 일이냐면 화요일인가요? 내일 수요일이니까 끝나겠죠. 우리 목요일부터 수요일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제 대단원이 내일이면 두 번째 게 끝나죠. 대단원 하나가 남은 거니까 금방금방 끝나요. 여기까지 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